뭐야, 중요한 검사라고 해서 해봤는데 너무 간단하네. 이게 다야? 면문항 되지도 않고 이 검사에서 뭘 알지? 간단한 질문들로 구성된 발달 선별 검사, 진짜 큰 의미가 없는 검사일까요? 안녕하세요, 윤여광입니다. 간혹 검사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 스크리닝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다, 기본적인 것들만 묻는 것 같다,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등 발달 선별 검사에 대해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발달 선별 검사는 진짜 큰 의미가 없는 검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지금부터 제가 발달 선별 검사의 의미와 검사 문항의 의미, 그리고 발달 선별 검사 이후 자녀의 지속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선별 검사는 문항이 수백 개도 아니고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을 묻는 매우 심층적인 검사도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예시로 드렸던 반응들은 스크리닝이라는 이 검사의 목적을 잘못 아셔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크리닝은 말 그대로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을 쭉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검사의 목적 자체가 특정 영역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과정에서 보여야 하는 보편적인 모습들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 선별 검사의 목적을 기억하신다면 이 검사를 통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달 선별 검사 자체는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을 가늠하기에 좋은 기준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ASQ 검사는 5가지 영역에서 총 30개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당 질문이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시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들을 묻게 됩니다. 검사의 질문이 각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야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들은 당연한 것만 묻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은 이런 걸 왜 묻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검사의 질문들은 그 시기 자녀 발달 과정에 있어서 확인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며 자녀 발달을 점검하기 위한 좋은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자녀가 모든 영역에서 잘 발달하고 있는 경우. 만약 자녀가 모든 영역에서 잘 발달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녀와 즐겁고 행복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녀의 발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녀의 영유아기는 부모로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시기입니다. 비록 부모님의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수 있지만 사랑스러운 자녀의 지속적인 발달을 위해 즐겁게 놀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와의 놀이활동은 자녀의 발달도 촉진시키고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는 기회이자 부모님의 특권임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자녀가 부분적으로 한두 영역에서 발달이 지연된 경우. 만약 자녀가 부분적으로 한두 영역에서 발달이 조금 늦고 전반적으로 크게 지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모님의 판단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문가를 통한 중재가 아닌 가정 내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지연된 영역이 좀 더 발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부모님께서 직접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소근육의 발달이 지연됐다면 자녀가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놀이터에 좀 더 자주 놀러 가거나 혹은 집에서 몸놀이를 좀 더 많이 해주는 것과 같은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직접 자녀의 발달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의 발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중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지연된 영역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검증되고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 발달이 지연된 경우 SLP를 만나서 언어 평가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자녀의 언어 발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자녀의 발달을 도우며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후 다시 발달 선별 검사를 시행하여 자녀가 얼마나 발달했는지도 확인하시고 자녀에게 제공한 방법이 얼마나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자녀의 발달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있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영역에서 심각히 지연된 경우, 자녀의 발달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있고 몇 개의 영역에서 심각한 지연을 보인다면 자녀의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리저널 센터나 스쿨 디스트릭트에 연락하셔서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연된 영역의 발달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치료나 교육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자녀가 나중에 정상 발달로 잘 자랄 거라고 확신한다고 해도 자녀의 발달을 돕기 위해 조기 중재를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좋은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영유아기에는 폭발적인 뇌발달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적은 자극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뇌의 가소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달선별검사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 부모님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발달선별검사 결과지를 보시고 각 영역에 있는 질문들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ASQ의 질문들은 현재 시점에서 자녀가 성취해야 할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언제쯤 어떤 모습과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기억하고 있다면 자녀의 발달을 가이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ASQ의 질문을 이용한다고 해서 ASQ의 문항이나 또는 CDC에서 제공하는 마일스톤의 기준을 모두 외우고 부모님께서 단어 하나, 행동 하나 가르치는 단순 학습 과정으로 오해하고 접근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접근하면 부모가 아이의 발달을 자연스럽게 촉진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개입하고 지시하여 오히려 자녀의 자발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명확한 발달 장애가 있어서 ABA 기반의 DTT와 같은 특정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놀이를 기반으로 자녀가 즐겁게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동시에 자녀를 지켜보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서 자녀가 주도적으로 각 시기에 맞는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발달은 부모가 물려준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가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발달은 그 시기에 다양한 자극, 환경, 그리고 경험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동 발달은 단 한 번에 좋은 중재를 제공했다고 해서 단번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발달을 촉진할 만한 좋은 자극과 환경을 자녀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기의 아동 발달은 대부분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몸놀이, 소꿉놀이와 같은 역할놀이, 가상놀이, 동화책 읽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등 다양한 놀이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의 발달이 촉진되어 갑니다. 따라서 단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일상의 과정에서 자녀와 즐겁게 놀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부모님도 행복하시고 자녀도 잘 발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순간이 그렇지만 자녀의 영유아기는 부모에게 있어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육아로 인해 여러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는 자녀가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 귀한 인생의 황금기가 흘러가고 있으니 모두 놓치지 마시고 자녀와 즐겁게 놀면서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할 귀한 자산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아이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놀이하세요.